안녕하십니까. 서실장의 더전실무 톡톡 서승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부동산 임대업인 경우에는 저희가 해야 될 몇 가지가 있죠. 자, 부동산 임대업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세금 계산서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수집하면서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 등에 대한 자료를 집계해서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만들 것이고요. 자, 여기에다가 부동산 임대업이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자, 2020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부가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임대료를 내려준 상황이 있으실 겁니다. 저 착한 임대인 해가지고 1월부터 6월 사이에 보통은 3월, 4월에 임대료를 많이 인하를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매월 100만 원씩 임대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6개월이면 600만 원이 되겠지만 실제로는 3월, 4월 달 중에 인하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600만 원보다 적어질 수 있다는 걸 감안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는 자, 올해는 1.8%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는 보증금 받은 금액에 대해서 이자율 적용해서 간주 임대료,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는 과정인데요. 자, 요 과정에 대한 부분을 좀 기존과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부가세와 관련해서 매입 매출과 관련된 자료는 자료 수집을 통해서 집계를 했을 것이고요. 자,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들어가서 1월부터 6월 사이, 개인은 1월부터 6월일 것이고요. 법인인 경우라면 4월부터 6월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가서 보면 부동산 임대업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주로 종이 세금 계산서, 아직도 수기 세금 계산서를 많이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외라고 된 부분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들어가서 세입자에 대한 내역을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보시면요. 자, 이렇게 임대 수입에 대해서 1월부터 2월은 100만 원이었는데 3월과 4월은 70만 원씩, 그리고 5월과 6월은 10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임대료를 인하시켜준 금액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이든 수기든 간에 인하된 금액이 얼마가 있는지를 저희가 체크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세금계산 합계표에서 실제로는 정상적이지 않지만 정상적으로 계약된 금액은 아니지만 인하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되었던 금액을 집계하고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금액이 어디로 가죠? 자, 부가세 신고서로 가야죠. 자, 신고서에 가서 보시면 과세 세금 계산서 발급분 해가지고 들어와 있고요. 자, 이 금액이 과표란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701, 102 이런 식으로 임대업에 해당되는 701, 201 이렇게 부동산의 업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당연히 540만 원 이렇게 들어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에 업태 종목에 해당되는 금액은 6개월치보다는 조금은 인하된 금액, 같을 수도 있겠죠. 자, 체크해서 과세 표준 명세 오시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가 임대업이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1월부터 6월까지. 자, 그리고 이제 작년 거를 2월에서 받았기 때문에 화면 위에 보면 불러오기 키를 이용해서 전개 작성됐던 것 중에 가장 최근 작성된 내역을 검토해서
적용키 눌러서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태백상사라고 하는 곳에서 작년에 당초에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만 원씩 받기로 했다라고 해서 계약된 금액이 정상적이라면 600만 원이다 라고 표시를 해준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실제로 세금 계산서는 540만 원밖에 안 되죠. 왜냐면 인하된 값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월세 금액을 540만 원인데 여기를 그냥 두면 안 되시고요. 여기를 540만 원으로 에디트해서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처음 쓰시는 분들은 수정을 못하는 줄 알고 계시는데 여기다가 월세 금액 커서 클릭하시고요. 540만 원으로 수정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발급된 금액과 집계된 과세표준 금액과 월세 임대 수입의 금액이 일치가 되었는지 요 금액을 반드시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이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증금에 대한 이자 계산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증금 1억 원에 대해서 계약된 금액이죠. 자, 2020년도는 적용이자율 1.8%로 업데이트 돼 있을 겁니다. 그럼 저희가 계산하는 금액은 보증금 1억 원에다가 곱하기 1.8% 곱하기, 자, 저희가 지금 정상적으로 1년에 이자율은 1년 이자율이니까 365분의, 자, 1월부터 6월에 해당되는 기간이 여기 보면 182일이죠. 182일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이고요. 자, 6년인 경우에는 29일까지 있는 6년인 경우에는 366분의 이렇게 계산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자 계산된 금액이 보증금 이자가 여기 보면 89만 5,081원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89만 5,081원이 계산이 됐으니까, 자, 이 금액을 저희가 부가세 신고서에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89081일 계산이 됐는데 요 금액을 부가세 신고서에서 과세 기타란에 입력하고 10%에 해당되는 만큼 부가세 납부하고 이렇게 계산을 할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직접 에디트를 해서 입력하는 방법은 직접 에디트해서 입력하는 방법은 세로 불러오게 하면 또 지워지죠. 그럼 다시 입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는 방법보다는 제가 건별로 입력하는 방법을 추천을 합니다. 자, 뭐 빠른 부가세나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가셔서 6월 30 여기다가 14번 건별로 해가지고 간주 임대료, 자, 계산기 해서 895081 곱하기 1.1 자 하면 98만 4,589원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요. 자, 여기 건별이라고 하는 것이 과세 기타란에 데이터를 보내주는 일도 하지만 또 공급가액과 부가세는 공급 대가를 입력해서 공급가액을 분리시키는 이런 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입력을 하실 때는 89만 5,081원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계산서처럼 8908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세가 합쳐진 1.1 계산이 된 금액을 가져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895081 들어왔고요. 자, 여기 거래처명 이쪽 부분은 다 넘어가시고 분계란에 3번 혼합, 그 다음에 저희는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 안 할 거거든요. 저 차변에 세금가 공과금 89508 이렇게 세액만큼만, 자, 다시 보면 회계 처리는 이게 세입자가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주가 이 간주 임대료를 계산을 해서 나와 있는 이자만큼을 내가 부가세를 내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부가세만큼을 비용 처리할 수 있도록 세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가세만큼만 세금과 공과로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세금과 공과금에 대한 만큼만 이제 비용으로 들어갔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매번 입력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갔을 때 새로 불러오기 할 때마다 이 금액을 입력하지 않아도 스스로 과세 기타란에 반영을 해주기 때문에 건별로 입력하는 것을 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부가세, 과세, 매출 부분에 대한 세금 계산서 간주임대료 계산했고 매입 부분은 세금 계산서 발급된 내역으로 집계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예정고지 있을 수 있으니까 예정고지 세액 확인해 주시고요. 자, 예정고지 세액 어디서 확인하시는지 아시죠? 저희가 홈택스에 들어가면 홈택스 들어가시면 여기에 세무대리 납세관리 쪽에 보시면 여기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서 내가 일일이 물어보지 않아도 세무대리인한테 이기 때문에 조회를 해서 세입자들 이 임대업에 해당되시는 분들 기장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예정고지된 세액을 확인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예정고지 세액에다가 금액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신고를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자, 과표키를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과표. 자, 그러면 여기에 자,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되는 여기에 540만 원 들어와 있고요. 자, 그리고 건별로 입력을 했기 때문에 수익금액 제외란에 간주임대료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기존에는 여기다가 간주임대료 이렇게 쓰시고 바로 마감해서 작성을 해서 제작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부터는 국세청에서 이 간주임대료 부분을 과세 표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을 540만 원 해당되는 금액을 여기 701291 업종 코드 옆에다가 여기다가 수정을 하셔야 되겠고요. 629081 넣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없애버려야죠. 이렇게 해서 자, 지금 과세표준 여기 나와 있는 9번 칸에 있는 과세표준 금액과 그리고 과세표준 명세에 있는 업종 코드에 해당되는 과세표준 금액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일치가 되지 않으면 홈택스에 갔을 때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할 때 안내 메시지가 표시가 됩니다. 경고, 오류 이렇게 메시지를 띄우잖아요. 자, 그때 오류 메시지는 당연히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지만 경고 메시지나 안내 메시지는 알고 내가 알고 이대로 그냥 진행하겠다라고 하면 바로 신고를 해도 되는 이런 메시지인데요. 여기는 안내 메시지로 표시가 됩니다. 자,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부분에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 있는 금액과 그리고 과세표준 명세에 있는 금액이 서로 다르다, 일치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해당되는 안내문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안내문은 무시하고 넘어가도 되겠지만 기분이 별로 안 좋죠. 뭔가 메시지가 뜨면 그래서 여기 안내문이 뜨는 거는 과세표준 명세 여기에 금액이 간주임대료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작성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고 메시지는 신용카드 공제 받으실 때, 그죠? 신용카드 공제를 받는데 제가 공제하려고 하는 이 신용카드 공제에 해당되는 금액과 국세청이 수집해 놓은 금액이 더 많다. 국세청이 더 적고 우리가 더 많이 공제를 받으려고 한다. 이럴 때 이제 경고에 해당되는 메시지를 보여주는데요. 경고 메시지는 역시 신고하는 데는 지장은 없지만 가능하면 경고 메시지 안으로 수정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2020년도 부가가치세 신고하실 때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안내 메시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저희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과세표준에 해당되는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이
예, 실제로 계약된 내역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서 월세 부분 여기 차이가 나면 수정해 주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직접. 그래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상에 나와 있는 과세 표준 금액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나와 있는 과세 표준과도 같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과표키 안에 있는 업태 종목에 나와 있는 이 금액이 701, 201 이렇게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되는 코드에 해당되는 이 금액이 여기에 앞에 나와 있는 과세 표준 및 매출세계에 있는 과세 표준 금액과 일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국세청이 이제 체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2020년도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잘 마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